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바로 라면을 못 먹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은 당뇨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체중 관리를 위해서 또는 다른 질환 때문에 혈당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암투병 중이신 분들이나 면역력을 높이려고 식단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혈당 조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도 혈당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걸 잘 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밥이나 빵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라면만큼은 정말 포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밤에 출출할 때나 날씨가 추울 때 생각나는 그 라면 한 그릇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분은 라면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 지나갈 때마다 라면 코너를 일부러 피해서 간다는 분도 계셨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유튜브 영상도 많아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면, 밥, 빵, 떡 이런 것들이 혈당을 확 올린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라면은 아예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집에 라면을 아예 안 사다 놓으시거나 가족들이 먹을 때는 방에 들어가 계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라면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면에 이것만 넣으면 혈당 걱정을 크게 줄이면서도 라면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혈당이 400을 넘던 분이 계셨는데요. 라면에 이것 하나 넣는 것만으로 80까지 안정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주 동안 기록을 계속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라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라면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혈당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백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혈당 관리에 숨겨진 비밀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라면 국물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췌장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특별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은 2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9점대에서 7점대까지 떨어지셨어요. 라면과 함께 이 채소들을 드시게 되면 혈당 부담을 굉장히 줄이면서도 라면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 만났던 분은 제 연구원 소개로 오신 67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조절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라면만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아서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밥을 줄이는 건 괜찮은데 라면만큼은 너무 좋아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죠. 특히 이분은 밤에 출출할 때 라면 한 그릇이 정말 큰 위안이었는데 혈당 때문에 그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혈당을 재보면 라면 먹고 나서 200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대요. 심할 때는 250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라면은 절대 드시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따님이 냉장고에 라면을 아예 안 사다 놓으셨대요. 그런데 이분 말씀이 라면을 완전히 끊고 사는 게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참으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작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라면을 끊지 말고 대신 라면에 넣는 재료를 바꿔보자고요. 특히 깻잎 한 장부터 시도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따라하셨고 한 달 뒤 혈당 기록을 보여주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라면을 먹어도 혈당이 예전만큼 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깻잎 몇 장 넣는 것만으로요. 이분은 처음에는 깻잎 향이 라면과 어울릴까 걱정하셨는데 막상 먹어보니 오히려 느끼함을 잡아주고 향도 좋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라면 특유의 기름진 맛을 깻잎이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고 표현하셨어요. 그 뒤로 라면을 드실 때마다 반드시 깻잎이나 다른 채소를 함께 넣으셨고 3개월이 지나자 혈당 수치가 전반적으로 안정됐습니다. 라면 먹고도 혈당이 150 이하로 유지되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분은 지금도 일주일에 2~3번은 라면을 드시는데 혈당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서 전체적인 혈당 컨트롤이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니까요. 뒤에 나올 구체적인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면과 채소 조합을 어떻게 하면 혈당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깻잎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깻잎은 혈당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와 풍부한 섬유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영양연구팀에서는 녹황색 채소의 비타민 K가 췌장의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를 발표한 바 있어요. 특히 깻잎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이중으로 도움이 됩니다. 깻잎 특유의 향기 성분이 식욕을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만난 69세 김현호님은 밥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깻잎에 밥과 반찬을 싸서 드시기 시작한 후 식후 혈당 변동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깻잎 맛이 익숙하지 않아서 한두 장만 드셨는데 점점 입맛에 맞아서 지금은 한 끼에 5장씩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깻잎을 먹으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라면을 끓일 때 생깻잎을 마지막에 올려 향과 영양을 그대로 유지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끓는 물에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라면이 다 끓고 나서 불을 끄기 직전에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국물의 열기만으로도 깻잎이 살짝 익으면서 향이 퍼지거든요. 장아찌처럼 짠 형태는 피하시고 생깻잎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나트륨이 많으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을 주거든요. 깻잎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깻잎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혈당 지수가 낮고 수분이 많아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 영양학 연구에서는 오이에 포함된 쿠쿠르비타신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줄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오이의 95%가 수분이기 때문에 배를 채우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게 큰 장점이죠. 오이 한 개를 다 먹어도 칼로리가 20도 안 됩니다. 72세 정세림님은 외식 시 오이를 먼저 몇 조각 드시고 식사하자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분은 외출할 때마다 작은 통에 오이를 썰어서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당에 도착하면 음식 나오기 전에 오이부터 드시는 습관을 들이신 거예요. 오이를 먹으면 속도 편하고 입맛도 깔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라면을 드시기 10분 전 오이 한 조각을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은데요. 껍질을 제거하면 섬유질과 영양 성분이 사라지므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오이 껍질에 특히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껍질이 질기다고 느끼시면 소금으로 살짝 문질러서 씻으면 부드러워집니다. 혹시 오이를 들고 다니며 식전에 드시는 습관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브로콜리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혈당과 염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유럽 영양연구팀에서는 설포라판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브로콜리는 특히 항암 효과로도 유명하지만 혈당 관리에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브로콜리에는 크롬이라는 미네랄도 들어있는데 이게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5세 조대우님은 라면과 함께 데친 브로콜리를 곁들이자 식후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몸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지는데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니까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분은 브로콜리를 미리 데쳐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다가 라면 끓일 때마다 꺼내서 넣으신다고 하더라고요. 2분에서 3분만 살짝 데쳐 라면 위에 올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 짧게 데쳐야 합니다. 브로콜리는 데칠 때 색이 선명한 초록색이 되는 순간이 딱 적당한 때예요. 그 이상 익히면 영양도 맛도 떨어집니다. 브로콜리 줄기 부분도 버리지 마시고 껍질만 벗겨서 함께 드세요. 줄기에도 영양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해 드시나요? 청경채는 라면과의 궁합이 정말 좋아요.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국내 한식품기능연구에서는 청경채의 베타카로틴이 염증 조절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어요. 청경채는 중국 요리에 자주 쓰이는 채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청경채는 특히 칼슘 함량이 높아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68세 박준호님은 라면에 청경채를 넣자 속 더부룩함이 줄고 혈당도 더 안정됐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원래 라면을 드시고 나면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청경채를 넣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거의 사라졌대요. 청경채가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면 물이 끓을 때 청경채를 20초에서 30초만 살짝 넣어 아삭한 식감을 살리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식감과 영양이 줄어듭니다. 청경채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생명이거든요. 줄기 부분은 좀 더 오래 익혀도 되니까 줄기를 먼저 넣고 잎 부분은 나중에 넣으시면 됩니다. 청경채를 넣어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는 면의 양을 줄여도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좋은 대체 재료예요. 식품 조성 연구 결과 숙주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숙주는 값도 싸고 구하기도 쉬워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숙주에는 비타민C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70세 한미정님은 라면 면을 반만 넣고 숙주를 듬뿍 넣었더니 혈당이 전보다 훨씬 덜 올랐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처음에는 면이 적으면 배가 고플까봐 걱정하셨는데 숙주를 가득 넣으니까 오히려 더 배부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숙주의 아삭한 식감 때문에 씹는 맛도 좋고 만족감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숙주를 한 줌 넣고 면 양을 자연스럽게 줄여 드시면 되는데요. 숙주는 너무 오래 익히면 숨이 죽어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숙주는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데쳐도 충분해요. 라면 불을 끄기 직전에 넣으시면 딱 좋습니다. 라면에 숙주를 넣어 드시면 어떤가요? 이제 어떤 채소를 선택하셔야 할지 감이 오시죠? 5가지 채소 모두 라면과 잘 어울리고 혈당 관리에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채소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은지 확장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식사 전에 채소를 먹으면 당 흡수가 늦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요.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에서 일종의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위백에 코팅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오이 한 조각, 깻잎 2장, 브로콜리 몇 송이만 먼저 드셔도 충분합니다.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을 20에서 30 정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 한 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0.5 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식사 순서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면 면 자체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면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서 소화 흡수가 아주 빠르거든요. 정제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가자마자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면을 줄일 때는 대신 채소를 반드시 추가해 포만감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배가 고파서 다른 걸 또 먹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총 칼로리나 혈당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면반에 숙주와 청경채를 듬뿍 넣는 방식이 가장 쉽습니다. 면을 반으로 줄이면 혈당 상승폭도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채소로 부피를 채우면 먹는 만족감도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소의 아삭한 식감 때문에 더 맛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면을 줄여본 경험 있으신가요? 간단한 데치기만 해도 대부분의 채소 영양을 유지할 수 있어요. 채소를 조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데치기입니다. 기름에 볶으면 칼로리가 올라가고 생으로 먹기 힘든 채소들도 있잖아요. 데치기는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화도 잘 되게 만들어주는 조리법이에요.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2분에서 3분, 청경채는 20초, 시금치는 10초 정도가 적당해요.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었다가 색이 선명해지는 순간 바로 건져내시면 됩니다. 찬물에 헹구면 색도 더 예쁘게 유지되고 아삭한 식감도 살아요. 데친 채소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 3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채소를 데칠 때 어떤 방식이 편하시나요? 생깻잎이나 생오이는 영양이 가장 잘 보존됩니다. 가열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효소 같은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특히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해서 익히면 많이 파괴되거든요. 짭조름한 양념 형태는 피해야 하는데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에 부담을 주고 부종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당 조절 능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라면과 함께 깻잎을 따로 곁들여 드시는 방식도 좋습니다. 라면을 한 입 먹고 깻잎을 한 장 먹는 식으로 번갈아 드시면 라면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깻잎을 씹으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도 드세요. 생채소는 어떤 걸 자주 드시나요? 국물의 조미료 농도는 혈당 변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미료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체내 수분 균형을 흔들면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물 섭취를 줄이면 나트륨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스프는 절반만 사용하고 국물은 가능한 한 적게 드세요. 라면 국물을 다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돼 있거든요. 면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는 게 좋아요. 국물 맛이 아쉬우시면 다시마나 표고버섯을 우린 육수를 조금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물을 얼마나 드시는 편인가요?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혈당 상승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식후에 근육을 사용하면 포도당이 근육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격한 운동은 필요 없고 5분에서 10분만 걸어도 충분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을 3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라면 드신 후 집안에서만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면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 있으신가요? 과일을 먹어도 되는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과일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는 시간을 잘 선택해야 해요. 과일의 과당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거든요.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라면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바로 과일까지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과당이 동시에 들어오면 췌장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에 올리브오일 몇 방울을 곁들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당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과일은 식사 2시간 후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후식은 어떤 걸 즐겨 드시나요? 이제 핵심 실천법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라면을 끊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잡는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라면이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라면과 함께 먹는 재료와 식사 순서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잘못 관리하면 라면 한 그릇이 하루 혈당을 흔들어 놓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오히려 식사 만족감도 챙기고 혈당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라면을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이란 게 꼭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조절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깻잎, 오이, 브로콜리, 청경채, 숙주 이 5가지 채소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라면에 넣으시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꼭 5가지를 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깻잎, 내일은 숙주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채소를 반드시 함께 드신다는 원칙을 지키시는 거예요. 매번 같은 채소만 드시면 질릴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드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식사 순서도 정말 중요해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면은 나중에 드시는 것, 이것만 지켜도 혈당이 20에서 30은 낮아집니다. 식사 순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라면을 드시기 전에 오이 한 조각과 깻잎 한 장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큰 변화 없이도 혈당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일 겁니다. 오이와 깻잎은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 두시고 라면 드실 때마다 꺼내서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어도 2주만 하시면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나면 이제 당연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채소 없이는 라면이 허전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면 양도 조금씩 줄여보세요. 처음부터 반으로 줄이기 어려우면 4분의 3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숙주나 청경채로 부피를 채우시면 전혀 허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든든하고 배부를 수도 있습니다. 채소가 들어가면 씹는 맛도 좋아지고 영양 균형도 훨씬 좋아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당화 혈색소를 1에서 2 정도 낮추셨어요. 혈당약을 줄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약을 줄이는 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천천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드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시는 거죠. 한 가지 성공하면 다른 음식도 응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라면 말고도 평소 자주 드시는 음식들의 조합을 어떻게 바꿔야 혈당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밥, 국수, 떡볶이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을 혈당 걱정 없이 드시는 방법을 전부 공개할 거예요. 빵이나 과일도 언제 어떻게 드시면 혈당의 부담이 덜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빵을 자주 드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